내가 욕심이 많고 돈도 좋아한다. 종교는 믿었지만 믿지 않고 해가 노을이 착 지더라고요. 그게 아주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내가 한번 빌어봤어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으셨는데요. 네. 처음에 직장 생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핸디캡을 극복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21살 때부터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8년 있다가 그만두고 한 30살 때 이제 커피를 시작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젊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내가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의도로 그냥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하고 나서 준비 과정에서 핸디캡 때문에 이게 서비스업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커피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냥 무작정 커피가 좋았거든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저희가 식후 담배 식으로 식후 커피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준비를 했던 거지. 그때 그 당시에 같이 했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커피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이루어보자. 꿈이 아예 이뤄보자라고 아예 결단을 내리고 퇴사를 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같이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처음에는 그 친구로 인해서 배우고 교육으로 통해 배우고 그러면서 또 핸디캡 때문에 힘들고 그런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동성로를 이제 해보려고 갔었는데 그 당시에 보증금 5천에 월 200이 기본이었습니다. 동성로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퇴직금과 뭐 대출금을 합해서 했다지만은 부족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저희가 남구 봉덕동을 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질렀다. 그러니까 질른 것 같아요. 저는 멀리 보진 않고요. 그 당시에는 우선은 계약하고 생각하자. 앞으로 이제 다가올 문제들 같은 거는 올 때마다 해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커피 꼭 하고 싶었어요. 계약을 해놓고 생각하자.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을 추천해 주시는 걸까요? 요즘에 커피 시장이 너무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다시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피 사업을 선택을 하셨는데 무수히 많은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커피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남는 건 커피밖에 없더라고요. 밥 먹고 커피 먹고 마치고 커피 먹고 출근할 때 그 당시에 다빈치가 유명했었거든요. 테이크아웃해서 먹고 계속 커피랑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랑 뭐 할까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고 자주 마시더라도 그쪽에서 이 마켓의 시장성을 본다라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있었어요. 커피가 돈이 된다 앞으로. 그거는 조금 확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금이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커피가 많을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시고 나서도 어떤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과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그 마인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커피 매장에 제가 있지 않으면 저를 모르는 손님은 저한테 편견이 있고요. 또 지금 밖에 나가도 있어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겨냈다고 하기보다는 제 성향 자체가 그렇게 문제점을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뭐 한 달 기준으로 30일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 힘들죠. 하루 이틀 정도 뭐 술을 먹거나 뭐 있을 때는 울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걸 해결하는 거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친구나 선배나 누가 있어도 그냥 뭐 술 한잔 같이 해주고 들어준 것 뿐이지 해결은 내밖에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 10대 때부터 편견과 이런 시선들의 문제점들이 계속 존재했는데 그때는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이제 묵혀둔 거지. 내가 억압된 거지. 근데 20대가 넘어가면서 화려하게 못 살더라도 내 이름 정도는 조금 알리고 싶었어요. 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편견과 시선. 그런 것들은 내가 좀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무수한 훈련 끝에 나도 모르게 그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문제가 오면 이제는 1시간 만에 털어버려요.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나는 거는 커피를 하면서 나는 이거 휠체어를 만지잖아요. 근데 커피는 손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퀴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더럽잖아요. 그때 제가 하루 정도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힘들다가 내가 해결을 한 게 뭐냐고 하면 일부러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손을 많이 씻었어요. 손님 앞에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루틴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저 나름 깔끔하게 살거든요. 다행히 그런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잘 극복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네, 결국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털어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신 거네요. 부모도 아니고 아무도 해결 못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뭐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오는 주기들이 되게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 대표님만의 마인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6년을 커피를 하고 있거든요. 메르스, 지금 또 코로나 다 겪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코로나였어요. 그때 지금 직영 6개만큼 없었고 그때는 하나인가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몇백만 원치 팔던 그런 본점이 하루 2만 원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가가 아니라 저도 월세를 주고 하거든요. 월세를 좀 낮춰달라고 했지만 일부 뒤에는 낮춰줬지만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 또 안아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제가 좀 위기가 왔었어요. 그때 제 밑에는 한 8명, 9명이 10년 이상 있어요. 그 친구들이 월급을 안 받더라고요. 그 당시 월급이었거든요. 한 달 묵혀두겠다. 또 코로나가 되고 처음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병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걸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애들이 나오지 마라 그래서 저는 한 달 반 동안 이제 방에 있었어요, 집에.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극복한 것 같고요.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거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제가. 코로나는 진짜 삶의 터전을 뺏어갈 만큼 오더라고요.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발견한 거는 몰랐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남을 돕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후원 사업을 하거든요. 시니어 클럽, 굿네이버스, 장애인 단체. 물론 저희가 수익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 좀 많이 했어요. 한 3개월 동안 후원을 했는데 그게 비용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에요. 남들은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후원을 하냐. 저희는 사서만 한 게 아니고요.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콩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뽑기만 하면 되거든요. 가스 비용만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캔커피를 만들기 때문에 공캔, 비어있는 캔이 있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대학병원 4군데 매일매일 보내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 살려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 살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단체나 결연아동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하면서 제 자존감을 지키려고 그걸 한 것 같아요, 작업들을. 우리 브랜드가 단순한 커피 가게가 아니라 대구의 로컬 브랜드에서 1등은 아니더라도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죠.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는 대구에서 커피 맛이 좋기로 되게 유명한데요. 사람들은 그 이면의 모습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똑같이 움직여서는 나의 걸음걸이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약속 장소에도 미리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1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습관이 된 거고요.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 저희가 2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9명인가 8명이 제가 그들을 아르바이트로 뽑아서 직원을 시켜서 지금 사업자를 주고 지분을 주고 저희는 매장 수는 많지만 다 대표가 됐어요. 말로만 대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주거든요. 그들을 10년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김현준이면 김현준,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면 김철수, 자기 이름이 빛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려고 커피를 하는 거고 그러려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저의 노력은 10년 넘게 했던 이사나 부대표들을 그들의 이름을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에 잘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걔들이 잘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4년 전부터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업 구조가. 내가 말을 많이 하겠다. 내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말하고 다녔어요. 대표님 이번 박람회 좋네요. 맛있네요. 아, 예. 부대표님이 의창자 잘 볶아갖고. 계속 그 말을 제가 반복적으로 한 4년 동안 했거든요. 그게 저의 노력이고요. 부대표나 이사님들은 자기 이름이 빛나 보이지 않아도 이 브랜드가 빛나 보이면 자기는 언젠가는 빛날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한 게 없어요. 그냥 10년을 같이 하다 보니 서로 레고처럼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대표님과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되게 오랜 세월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관리의 태도나 마인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지금 오래된 직원들이 2기 멤버인데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 제가 딱 준하는 월급을 받았죠. 나의 생활권에서 신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마인드를 보여준 것 같아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먹고. 저는 애들 일 시켜놓고 딴 데 놀러를 못 가요. 성향이 그래요. 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걸 보면서 쟤들이 최저임금제를 받지만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니까 저랑 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대화도 하고 또 바리스타 대회 나가면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본인 가게 하는 게 꿈이죠. 지금 다 그래요, 다 대부분. 제가 이 커피 쪽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자영업을 하면 묶여있을 수도 있다. 아주 젊으니까. 그리고 나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너무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많으니까. 내 몸도 건사하기 힘들어서 그냥 커피에서 한 달에 200만 원만 떨어지면 먹고 살만 하겠다.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는데 다른 시선과 편견을 이겨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니까 책임질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론은 책임지지 뭐. 내가 나라를 못 바꿔도 내가 하는 커피로는 내 안의 세계를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그냥 포스기를 오픈했어요. 그걸 오픈하니까 오히려 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희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걸 다른 커피 하시는 분 되게 부러워해요. 돈 이상을 떠나서 신뢰감을 주신 거네요. 지금은 돈 많이 줍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죠. 대표님께서 처음 창업하셨을 때 한 2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은 할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부도 이루셨고 근데 부와 행복과의 상관도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외형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야망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커피업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니까 또 시계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해요. 그게 다 부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담배도 피지 않고요. 골프도 못 치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많이 잃었죠. 직영만 해도 부를 축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갖고 내가 첫애를 낳았는데 제가 이제 뼈가 약한 병입니다. 고령성 부전증이라는 병인데 콜라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뼈가 유리입니다. 일반인이 뼈가 강도가 10이라고 하면 저는 4예요. 근데 저는 신경은 다 멀쩡한데 뼈가 약해요. 뭐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부러져요. 게 굉장히 그러면 한 거의 내 인생이 2달간 스톱이에요.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조심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와이프가 저를 서로가 마음맞아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애를 가지려고 하니까 원래는 애 없이 살려고 했는데 근데 애를 낳아볼까? 근데 내 애를 넣으면 50% 유전이다. 근데 와이프가 그래도 시도는 해볼까 라는 거. 그 뭐 애를 가지기 위해서 일반인 기준에서는 3번에 산부인과를 간다고 하면 하여튼 1년 동안 우리는 47번을 갔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멀쩡합니다. 근데 내가 문제서. 근데 와이프가 다행히 좀 어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죠. 그 마지막 병원 갈 때 내가 이제 빌었죠. 내가 욕심이 많고 돈도 좋아한다. 종교는 믿었지만 믿지 않고 해가 노을이 착 지더라고요. 그게 아주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내가 한번 빌어봤어요. 지금도 눈물 올라가는데 건강한 애를 주시면 좋은 일 하겠다. 내려놓겠다. 욕심을.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 번복을 안 해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대표들을 키우고 나눠주고 후원도 하고 그때 이후로는 제 행복은 전혀 돈이 전부가 아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마인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극복을 못했을 때가 있었고요. 20대 중반쯤에 그걸 극복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아는 분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나오래요. 그 지하철 타고 갔는데 계단이 3개 있더라고요. 그 계단을 못 넘었어요, 제가. 그냥 전화해서 그냥 무슨 일이 있다고 약속 취소하고요. 다시 경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왜 울겠어요? 왜 내가 1시간을 걸려 동성로까지 갔는데 만날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는 건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어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못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요.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죠. 근데 27살쯤에 제가 회사원 했잖아요. 그때 대구역에 새벽에 내렸는데 리프트는 없었고요. 장애인 리프트. 엘리베이터 고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계단 올라가 보고. 그때 내가 기어서 올라갔어. 계단이 그 당시에 20몇 개였거든요. 바닥 내려가서 계단 한 계단 읽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걸 잡아 당겨서 브레이크 잡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제가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이걸 해결 못한다. 20몇 개를 내가 극복을 했으니까. 극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집을 가야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건데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만약에 불편함이 없는 신체 조건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커피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일에 도전을 해보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멀쩡해도 성향이 이대로면 커피는 할 것 같아요. 그 인연과 운명의 차이 아십니까? 인연은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난 거고요. 대표님하고 내하고 죽을 때까지 보는 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는 저한테 인연과 운명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바뀌어도 커피는 할 것 같다. 커피는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저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오는 후에 나 자신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띄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커피는 내가 언제든 즐기면 되는 거고 이 브랜드가 대구 사람의 각인되는 게 저의 솔직히 꿈이에요. 저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만 더 견고하게 하면 5년 뒤에 이 브랜드가 없어져도 그때 그 집 커피는 맛있었다. 그게 저의 목표이기도 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때 또 한번 뵙는 날을 기약하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커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